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입니다. 4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젊음과 청춘은 다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해져. 젊음은 꽃병에 들어있는 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청춘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푸른 봄이거든. 이제부터 청춘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봐. 너의 젊음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 젊음을 청춘으로 살면 나이가 들어도 푸른 봄을 안고 살아가게 돼. 지금 읽어드린 시는 오선화가 지은 야매 상담이란 책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월은 예쁜 여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합니다. 시집 모임인 청구영언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서경덕의 시조에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마음아, 너는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가 늙을 때면 너 또한 늙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너를 쫓아다니다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구나. 분명히 우리의 젊음은 시간이 흐르면 사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춘은 시들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꿈을 가질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또한 반대로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는 젊음은 곧 청춘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젊은 노인인가요? 아니면 피터팬처럼 아직도 청춘을 누리며 살고 계실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
영원한 별로 남은 김광석이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인트로에서 청춘과 젊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모실 손님은 청춘과 젊음을 모두 누리고 또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청년들의 공간 상상센터의 문지원 센터장님이신데요.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상상센터의 센터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상상대로까지 같이 한번 쭉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또 지금은 이제 와동에 위치한 상상대로라고 하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면 이제 상상대로. 네, 맞습니다. 상상대로의 총감독자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그런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네, 시비를 받는 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의 모임이라는 거죠. 네. 자, 우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좀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네. 문지원 센터장님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1988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배로 35. 네, 35입니다. 진짜 청년의 한가운데 계시네요. 예, 청년 나이에서는 이제 좀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20대 친구들 그리고 오히려 30대 초반이 더 좀 주역이니까 저는 그 시기를 다 보내고 40 전에 한 5년 정도는 청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 네, 나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 기구잖아요. 네, 기구에서 청년들의 모임이니까 청년이 센터장이 됐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네, 실제로 또 당연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시에서 기구라고 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다고 해서 나이 많은 분이 보통 센터를 맡고 네, 센터장을 맞습니다. 맡고 그 운영을 젊은 사람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아예 운영 자체를 감독까지 다 젊은 분한테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저희 상상대로가 2020년 3월에 개소를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어서 연차로는 4년차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으로 빼면 31살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았을 결정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게 본인한테 이렇게 오파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도 또 네. 본인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기구가 아니라 네, 결국은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적에 따라서 또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당의 흐름도 있을 거고 예,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은 또 당적이 틀리신 상태에서 그걸 쭉 연결되시고 지금 네. 2기째 맞이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도 이제 3년 민간 위탁인데 네. 작년까지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즌 2 2기의 새로운 1년 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런 기구들은 이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네, 시장님과 비전을 같이 할 분들을 또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내려서 이제 감독하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시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즌 2로 가셨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잘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연속성을 갖고 또 청년들한테 더 다양한 도움을 주라고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출자 출연 기관처럼 그렇게 저희가 뭐 엄청 큰 기관은 아니고 사실은 소소하고 또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 이제 법인을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여서 아마 뭐 저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 안산 YMCA의 활동이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시고 또 더 잘하라는 뜻에서 연속성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3년 이제 2년 더 있다가 또 한 번 또 심사를 받으시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YM에서 위탁을 좀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원래 그럼 YM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이제 청년이 이런 총괄 운영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지역의 청년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런 청년 공간이나 센터도 많이 외쳐왔고, 또 그게 만약에 생겼을 때 실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걸 청년 당사자가 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고 또 사업 수행을 잘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산 YMCA나 이제 안산시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YMCA 출신은 아니고 이제 지역에서 청년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운영 법인을 하면서 이제 총괄 운영자를 이제 누가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좀 해보자라는 이제 청년들의 어떤 요청을 이제 YMCA나 시에서 동의해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YMCA에서도 네. 평상시에 문지연 센터장님이 어떤 활동 같은 경우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청이 그렇게 왔을 거고, 네, 청년들이 우리 문지연 센터장님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센터장님으로 추천해도 좋겠다. 그랬을 네. 때 YM에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었던 가능은 네, 허락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활동해왔던 것들이 네, 그만큼 이제 인지가 돼 있었다라는 건데, 네, 지금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청년 여기에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셨어요?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학생회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이제 지역에서 뭐 다양한 뭐 청년 모임들, 이제 친목 모임도 하고, 뭐 노동과 관련된 어떤 모임들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4년 세월호 즈음부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안산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당시에는 뭐 제가 이렇게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이제 뭔가 회원의 느낌으로 함께 동참을 해 왔어 가지고 한 2014년 이제 한 9년,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쯤 되는데, 그쵸. 그러면 25, 6쯤이란 말이에요. 네, 대학을 막 졸업하시고 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네, 당연히 내가 뭘 해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네.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네, 그런데 이게 청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때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 사역을 이쪽으로, 이것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처음에 청년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당시에 이제 한 20대 중후반의 이제 나이니까 정말 저한테 닥친 그냥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떤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을 하면서 친목도 하고, 또 뭔가 고민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나눴을 때 대부분이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거나 직장 생활의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 이제 그런 일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좀 나누게 됐고, 그런 활동들을 그냥 해왔던 거고요. 실제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청년 공간이나 센터 같은 게 뭐 생길 거다라는 것도 없었고, 그런 체계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활동을 할 때 뭐 이후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런 활동을 쭉쭉쭉 해왔는데, 이제 이후에 약간 이제 이런 시에서도 청년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 타이밍에 제가 조금 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왜냐면 이제 저보다 더 먼저 더 체계를 만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40대 된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할 때 이런 게 생겨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운때도 맞고, 네. 시기적으로 무르익어서 그때 이제 본인이 운 좋게 거기 네. 맞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서 시에서 이런 위탁 인정을 하는데 네. 월급을 뭐 기업처럼 많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또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또 오실 거고. 그렇죠. 부모님은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은 우선은 다행히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뭐 대학생 때부터도
그냥 하고 싶은 거 잘 해라. 밥은 먹고 다녀라. 약간 물론 뭐 여타의 부모님들처럼 공무원 공부해라. 뭐 그냥 회사에 이런 안정적인 데 취업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게 뭐 제가 느끼기에 뭐 강도가 이렇게 세거나 그러지 않았고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냥 제가 즐겁게 하니까 뭐 이렇게 지지해 주셨던 것 같고 뭐 지금도 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게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라거나 뭐 엄청 뭐 이렇게 뭐 소득이 높다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왜냐하면 공익성을 갖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만족해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어떤 뭐 저희가 조금 좋게 어떤 평가받는 지점이 있거나 할 때는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네, 잘하고 있다. 이런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부모님 마음이지만 네. 본인도 네.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사회에 같이 활동을 했다가 하더라도 네. 이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직장을 가거나 자기 길을 가신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좀 약간 덜컥한다든가 가슴이 서늘해질 때는 없어요? 우선은 이제 소위 어떤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삶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남성으로 35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또 이제 뭐 집안의 어떤 지원이나 이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삶을 아주 가끔 뭐 경조사의 자리에서 보게 됐을 때 약간의 부러움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좀 저는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는 오히려 친구들이 또 이제 다 그렇게 또 살 수 없고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런 친구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 어려우면 그것도 참 문제인데 그래서 크게 막 너무 부러워서 뭐 나랑 차이가 많아서 뭐 내가 좀 낮게 느껴진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안 하시니까 또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같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젊은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일찍 눈을 떠서 네. 이런 공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 일만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세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문지원 센터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이 저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상상대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청년들이 쓸 수 있게 어떤 이제 지하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전신 거울이 있고 뭔가 춤을 추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서 본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살짝 카페 분위기 그리고 2층은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뭐 모임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저희는 소통 교류가 좀 포커스인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별별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인 이상의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그 활동을 하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드리고 또 1년에 3차례 정도 다른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소하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뭐 봄에는 소풍을 간다던가 혹은 뭐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혹은 또 그냥 뭐 하염없이 고민들을 나누는 어떤 주제의 행사를 한다거나 라는 형태로 좀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업들을 주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교육이나 상담적인 차원으로 청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나 뭐 도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뭔가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정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 그런 정책들을 알 수 있게 필요한 청년에게 전달될 수 있게 그런 전달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정도로 이제 하시는 역할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간 대여를 해주신다. 네. 우선 상상대로가 위치가 와동에 있어요. 네. 와동 운전면허센터장 바로 앞에. 네, 맞습니다. 그 와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좀 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낙후된 지역이긴 하죠. 네, 지리적 위치가 이제 좀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네. 이렇게 가고 싶어도 네. 왜 거기다 정하신 건가요? 청년들이 뭐 요구를 하거나 청년들의 의견으로 거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이 이제 안산시 소유의 시립 영유아 어린이집이 운영되던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영유아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 소유의 땅이 이제 건물이 비게 됐고 그랬을 때 이제 청년들의 어떤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선정을 했다고 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죠. 대부분은 중앙동이나 호수동 혹은 뭐 상록수역 정도의 좀 유동 인구도 많고 좀 가운데라고 할 만한 곳이 있어야 안산에 이제 25개 동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이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데 와동에 좀 유동 인구도 없고 거기는 이제 면허 시험 보러 갈 때나 가는 곳이지 일상적으로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 공간에도 있을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와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부동이나 고잔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에 갔을 때 지역 주민분들이 여기에 이거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 청년들 우리 동네에 청년들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그 인구 분포상으로는 꽤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카페도 없고 뭐 어떤 공부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선부동으로 가던가 뭐 중앙동으로 가던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또 해보니 그런 공간의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높으니까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다만 지역에 하나 있는데 그 공간에 있는 거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뭐 한 2개, 3개 있으면 어떤 이제 거점이라고 할 곳은 중앙동, 호수동, 상록수역 같이 그런 접근성이 높은 곳에 메인을 앉히고 이런 와동이라던가 또 와동 말고도 지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좀 도움되는 게 이제 곳곳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현재는 이제 하나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뭐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별별 공간이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민간 공간들을 안산시 청년 활동 공간이라고 어떤 선정을 저희가 하고 이제 선정을 하는 이유는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여기도 신뢰감이 있는 공간이다. 그냥 카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에서 그 청년들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게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형태로 저희가 뭐 반월동이라던가 이제 중앙동, 호수동 그리고 뭐 본호동 이런 데에 그런 민간 공간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청년들의 좀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와동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들이 짧게 움직이려도 나가야만 되는 네. 그런 지역에 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공간이 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공간이 지하 그다음에 1층, 2층, 3계층으로 돼 있는 거죠. 네. 1층 밑에는 이제 말씀대로 전신 거울이 있어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참 여기서 질문이 청년 공동체라면 네. 청년을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례상의 나이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이제 정부의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에서 34세 똑같았는데 정부와 이제 최근에 19에서 39세로 나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대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산시 청년들은 15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고등학생 정도 나이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뭐 저희 어떤 공간 이용이라던가 뭐 사업이나 정책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하는 데에서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교육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뭐 어떤 재료가 굉장히 고가의 재료가 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이게 좀 부담이 좀 덜 되는 차원에서의 이제 재료비를 직접 내고 참여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청년 시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수입보단 지출이 많은 시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시기에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게 이점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공간이 내가 뭘 활동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뭐 기껏 해봐야 카페 같은 데 가서 내 돈 내면서 그쵸.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한다. 네.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 몰리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럴 때는 치열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 다목적실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자체에 그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도 오히려 택시비를 쓰더라도 이게 뭐 일반 대관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예대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또 이제 뭐 금요일 저녁이라던가 좀 이게 좀 몰려지는 시기 때는 경쟁률이 있는 편이고, 뭐 2층의 강의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주 있는 뭐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있고 해서 경쟁이 막 엄청 치열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하 다목적실이 가장 대관 비율도 높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 예를 들어 스터디 모임이다. 네. 나 혼자 가서 뭐 도서실처럼 공부하고 싶다 이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공간을 저희가 뭐 방향성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뭐 되게 조용하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고 오히려 카페의 느낌으로 그렇게 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해서 조용한 게 필요한 분들은 이제 2층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9세까지 네. 청년들 그 이상은 임대가 안 되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예를 들면 지역 주민분들이 그 공간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근데 비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랑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안 됐었는데 이제 시랑도 얘기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도 그 공간이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또 이제 저희 공간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힘쓰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주민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열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상대로 이 소개만 하는데 벌써 우리 시간이 벌써 반이 가버렸어요. 네. 네. 되게 흥미로운 공간인데요.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노래 한 곡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청년들한테 힘이 되는 상상센터,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측측을 한번 해보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간 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점만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환한 네 미소처럼 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네, 젊으시네요, 역시. 네, 그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25, 21라는 청년들의 어떤 그런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담긴 드라마가 있었는데 김태리 나왔던.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역시 아니, 트렌디하십니다. 잘만 봤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OST인데 아, 아까 추측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마음으로 네. 선곡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대로에서 우선 공간 임대 사업을 하고 두 번째 네. 모임 공동체를 이제 조성하고 연결시켜주는 네, 3인 이상이면 된다. 네, 어떤 성격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네, 몇 개 정도 모임이나 지금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세 번째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21년, 22년, 23년. 그랬는데 이제 세 개 물론 중복도 있긴 하지만 연인원 형태로 파악을 했을 때 200개가 넘는 커뮤니티들이 3년 동안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118팀이 신청을 했고 네. 그 팀에 이제 그 3인 이상이니까 구성원 수가 있잖아요. 그게 700명이 넘는 와. 청년들이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첫 해 뭐 둘째 해가 다 평균 한 40팀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놀랬어요. 왜냐면 저도 활동을 했지만 저희 활동에서 보여지지 않던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한 120팀 정도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은 정말 이런 청년들도 워낙 우리 이제 선배님들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잖아요. 근데 청년들도 그렇구나. 이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게 생겨지는 그래서 그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한 22팀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임의 선정 기준도 있을 거고 네. 또 신청했던 팀들의 어떤 컬러라고 그럴까 아니면 네. 어떤 모임의 성격이 있을 텐데 네. 물론 다양했겠죠. 네. 주로 어떤 모임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 어떤 선정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네, 정말 다양한데요. 이제 의뢰이 꼭 있는 책 모임. 책 모임이 있어요? 은근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요? 청년들도 책 모임에 대한 어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책 모임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모임이 올해 있었던 게 가장 좀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풋살 팀, 뭐 볼링 팀, 배드민턴 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 팀, 뭐 이런 형태까지도 있었고요. 또 뭔가를 이제 음식과 관련된 뭐 음식을 만들거나 뭐 빵을 만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 이제 우리들도 빵을 만드는 기술 역량을 높이고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끼리도 먹지만 뭔가 지역사회에 나누는 그런 형태의 그런 커뮤니티들도 있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럼 네. 그럼 공동체가 활동을 네. 이 공간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네, 건가요? 아닙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요. 왜냐면 청년들은 자기네들 그 구성원이 모이기 좋은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볼링이면 볼링장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상상대로 해서 모임을 이제 저희의 뭐 어떤 뭐 이용률을 높이거나 하려면 그게 좋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뭐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이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적절한 장소들을 또 많이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뭐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공간도 있다. 그럼 한번 이용해봐라.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뜻은 좋고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네. 시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야, 그 공간 만들어 놨는데 말 그대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네. 뭐 볼링하고 요리하고 본인들 놀겠다는 거에서 뭐라 그럴까 노는 비용 용돈 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뭔가 의미가 꼭 있어야지만 하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커뮤니티성이 너무 많이 이전에 비해서 이전 뭐 저도 뭐 청년이지만 30대 후반 지금 중반과 10년이 더 어린 20대 중반의 환경이 너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어떤 경험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커뮤니티가 3인이 커뮤니티인가? 예전 기준에는 아니죠. 최소 5인은 되어야 3인은 뭐 2명에다 1명 있으면 이거 뭐 커뮤니티라고 인정이 안 되는 구조였지만 코로나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는 3인조차도 뭔가 모여지는 형태가 많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턱이 높은 거죠. 청년들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청년들이 모이면 저도 그랬고 처음엔 우리끼리 뭔가를 배우고 놀지만 이게 시간이 지속되면 뭔가를 나눠주게 돼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은 나눠줄 정도의 어떤 뭐 빵을 뭐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나눠줄 정도의 역량이 없으니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근데 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뭔가 지역에 나누는 형태들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자유주제로 저희가 하고요. 그럼에도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도 이제 나름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 심사위원분들이 뭐 워낙 다 이게 너무 다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뭐 볼링이라고 뭐 나쁘고 뭐 책이라고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30대라고 더 잘하고 이런 거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선정 작업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돈을 쓰는 거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 지원금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 원을 줬지만 작년까지는 50만 원 주기도 했어요. 그럼 50만 원을 한 6개월 동안 3명 이상이 쓴다? 사실은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 어떤 지원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거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동창이었는데 동창들도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리끼리만 놀다가 뭔가 어떻게 이거를 쓸지 그리고 대부분은 그 쓰는 과정에서 의미를 담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선정이라는 작업이 있고 또 이제 본인들도 이게 시의 세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게 더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좀 섞여 있게 되어 있고 이제 시에도 저희가 이제 설득할 때 청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기존의 어떤 뭐 주민 공모 사업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금 형태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어떤 이런 증빙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직은 서툴고 또 이런 세금을 받아서 뭔가 써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고 이제 올해 3년차 정도 하면서는 이건 뭐 자리를 잡은 걸 넘어서 저희가 놀랄 정도의 어떤 반응들을 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상상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청년들하고나 시에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100만 원씩 100개 팀을 지원하면 1억이 딱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1억이라는 그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소하거든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개 팀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개 팀이 지역에서 뭔가를 다 한다라는 거죠. 어떤 모임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지역의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겠다. 근데 그전엔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100팀이 넘는 게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는
여기서 뭔가 사람들한테 선정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형태를 하고 이게 되게 안산의 대표적인 어떤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놀랍네요. 아니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뭐 1년에 100만 원, 물론 이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하지만 뭐 100만 원이라는 게 속된 말로 땅 파서 10원 한 장 안 나오는데 네. 100만 원이면은 물론 뭘 본격적으로 뭘로 하려고 하면은 적은 돈이지만 네. 충분히 뭔가 인큐베이터 할 수 있을 때에 힘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돈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전혀 이거 돼서 나중에 결과 보고 했을 때 결과 보고가 특별하게 뭐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뭔가 숫자상으로 되게 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폭발적으로 뭐가 는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네. 결과를 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믿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상상대로의 역할이기도 하고 센터장님의 네. 그동안의 또 노력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세 번째 상상대로에서 하시는 역할 중에 역량 강화라고 네. 하는 것들은 지금 얼핏 얘기 들으면 센터에서 어떤 뭐 이런 강의든 아니 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네. 뭐 거기에 참석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역량 강화 활동이 있었나요? 저희가 주로 매년 이제 1, 2월에 수요 조사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어떤 형태의 좀 그런 교육 사업, 상담 사업이 필요한지를 수요 조사를 하고 그런 이제 수요 조사에 따라서 그 해에 어떤 사업 계획을 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적인 활동들, 뭐 연극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뭐 뮤지컬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요가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처럼 뭐 주거 교육 혹은 이제 일하는 데서 벌어진 어떤 교육들, 또 생활 금융과 관련된 뭐 주식이라던가 뭐 보험 같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이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담 같은 경우도 뭔가 취업을 위한 상담 혹은 이제 본인을 이제 돌보기 위한 어떤 심리 상담 같은 형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그런 교육 같은 것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청년들을 맞춤형 교육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20년 3월에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한 때였고, 그래서 실제 사업 같은 경우도 한 6월 내지 한 10월 정도에 본격화했고 공간에 오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모이게 하는 곳인데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한 해 한 해 좀 거듭하면서는 뭐 모집이나 이런 데에서의 이제 교육 사업이나 상담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고요. 또 이제 실제 경험했던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문도 내주고 도움을 받았다라고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매해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제 뭐 저희 이제 매니저 친구들이 이런 그런 이제 홍보를 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사업들은 상록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청년들이 최소한 30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수업이 이제 강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산에가 뭐 서울에 비하면 그런 사업 어떤 강의라던가 이런 게 많지는 않은 형편이 있고, 또 이제 실제 저희가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단타 강의인가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 일회성도 있지만 뭐 4회, 6회, 뭐 최근에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한 10회 이렇게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수요조사한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얘기 같은데 상당히 재밌게 쏙 들어가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널 사랑하겠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네, 동물원이 불렀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아까 모두에 청년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네. 얘기는 이제 안산시내에서도 청년들 단체들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신가요? 주로는 이제 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이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단체고요. 그래서 뭐 저희 안산 YMCA도 있고, 또 뭐 안산 YWCA 이런 곳들 이제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약 10개 정도의 어떤 단체 모임들의 이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체가 이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큰 뭐 어떤 조직체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느슨하게 이렇게 연대력을 갖고 뭔가 같이 대응할 게 있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뭐 모아야 할 때, 이럴 때 함께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청년의 이런 활동이나 모임이 이렇게 지역에 많지 않았어가지고 굉장히 또 큰 역할들을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이 됐고, 청년들도 이제 이런 소소한 모임들이 많아지면서는 이제 이전에만큼 뭔가 청년 네트워크가 모든 청년을 대변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이제 청년 활동, 이런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역량이 높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는 장을 또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뭐 청년이라고 해도 또 다 같은 청년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서울 강남의 청년하고 네, 이 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의 청년하고는 또 틀릴 텐데 맞습니다. 직접 청년들하고 한복판에 있으시면서 이 안산에 있었어의 청년들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산에 있는 청년들의 특징은 참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이제 20대 초반은 조금 이제 경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중반이나 뭐 저희의 나이대라고 보면 공단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단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안산의 청년들은 예전에는 정말 공단에 방학 때 들어가가지고 등록금을 벌기도 했고, 또 워낙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고 못 버티고 뭐 힘들어서 막 나온다고 할지언정 공단에 뭔가 내가 한번 이렇게 가본 경우. 그래서 이제 대화 나눠보면 뭐, 예전에 뭐 코리아 서키트 가봤다, 뭐 영풍 뭐 그런 계열사 이런 데 갔다, 뭐 서울 반도체에서 뭐 며칠 일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중에 공단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많으실 거고, 또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워낙 또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공단보다는 쿠팡이 거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 그런 뭐 단기 알바라던가 뭐 조금 뭐 한 주 혹은 뭐 한 달 이렇게까지 일한 경험이 있는 게 다른 지역의 청년하고는 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네.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의 성격들하고 이렇게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엇도른다는 느낌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그동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딱 이제 저희는 이제 일하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청년들은 일을 하고자 해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취업을 하게 되면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담기기 어려운 조건인 거죠. 왜냐하면 일하던 청년들은 낮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평일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시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근데 거기에 내가 가서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의견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기존에는 이제 저의 경험처럼 어떤 이런 청년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관심이 많으니 뭐 일을 하고 있더라도 휴가를 내고 간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청년의 어떤 의견이 담긴 정책이나 사업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또 시에서도 이제 과가 되고 하면서 반영을 많이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청년 노동자 실태 조사를 이제 청년들이 그 정책 제안 사항이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통계가 또 나오면 이제 이런 실태가 확인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게 되니까 그동안은 조금은 이게 미스매칭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청년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대로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 친구가 이제 정규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한 친구를 이제 시에서 이제 인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총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분이 그런 일들 다 운영하시기에는 또 만만치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예, 상상대로 이름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건가요? 네네. 이제 이름을 만들 때 시민 공모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선정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도 안산 청년들이 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 약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러한 형태들의 사업들을 실현해 내려고 많이 합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올해 이제 청년의 날에 장소가 그 중앙동 한복판인 공용주차장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요거는 약간 상상에 좀 가까운 일이었죠. 왜냐면 주차장은 주차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공간이 워낙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니 거기에 차를 빼고 뭔가 청년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상상들이 있었는데 요런 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제안을 해도 너무 이게 현실과 뛰어넘어야 하는 그 장애물이 많다라고 했는데 요런 거듭되는 좀 요구들을 시에서도 하나둘 받게 되면서 올해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요것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 5,725명의 청년 시민분들이 이제 당일 행사에 참여를 하셨고 네. 또 확실히 청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청년 행사를 한다고 해도 또 청년들이 부스를 운영하지만 참여하는 부분들은 또 워낙 이제 우리 40대의 가족분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가 굉장히 또 큰 몫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스케치 영상을 담을 때도 차가 빠지는 모습부터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타임랩스로 돌려서 했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니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네. 그리고 중앙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도시 생기면서 네. 상권이 죽어가는 맞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공간이었는데 네. 거기 청년들이 찾아가서 뭔가를 네. 한다라고 하는 주변의 상인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이 좀 좋았던 거로 저도 기억이 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상인분들하고 저희가 네. 준비할 때부터 이제 만났죠. 그래서 상인분들이 또 반응도 궁금했고 혹시 불편해하실 수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상권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하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붐으로 일으키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이제 저희 청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다시 중앙동, 뭐 중앙동의 어떤 그런 한복판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어서 상인회에서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청년의 날 근처가 됐을 때는 그 근처에 그 상가들에서 유니폼을 청년의 날 유니폼으로 바꿔 입고 네. 이렇게 일을 이렇게 사장님이라던가 아르바이트생분들이 해주시기도 하고 당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상인회에서도 후원 같은 걸 많이 해주심으로써 이제 행사에 어떤 선물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가능한 중앙동 상인 그 상권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게 네. 하는 형태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획되시겠네요, 그러면? 시장님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았어요. 중앙동에서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 준비하면서 아마 시랑 논의해서 네.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또 있기도 해서 네. 예, 검토하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센터장님 개인 계획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시다 보면 네, 뭐 정치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이로선 뚜렷하진 않으시겠지만 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활동하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활동했지만 이렇게 소위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데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더 다양한 거를 할 수 있고 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싶고 특히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사업은 청년들의 어떤 수요나 그거를 받아서 그걸 이렇게 기획을 하면 되는데 정책화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뭐 고려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막 이렇게 이걸 꼭 해야지는 아니지만 약간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이 높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뭐 청년 정책 내지는 어떤 이런 공공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면 스스로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입안자로서 네. 뭐 공부 쪽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는 그걸 직접 실행하시는 이제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도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쪽으로든 좋아하시는 것 그다음에 네. 안산 시민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또 잘 열리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기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준비해 오신 게 많았을 텐데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포맷으로 또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재욱이 부릅니다. 친구.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겁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요.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세상에